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트리거 노드로 워크플로우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시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겠죠. 오늘은 실제로 일을 하는 노드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액션 노드들인데, 트리거가 시작 신호라고 하면 액션 노드들은 실제 작업자입니다. 데이터를 변환하고 API를 호출하고 파일을 만들고 AI를 활용하는 모든 실질적인 작업을 담당하죠. 자, 오늘은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노드들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 노드가 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액션 노드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바른 데이터를 가공하고 변환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 연동인데 다른 시스템과 서비스와 소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픈AI에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고 계시는 것처럼 GPT 모델을 연동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결과 생성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트리거가 일어나 라고 하면 액션 노드가 그래, 뭘 할까?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NAT에서는 정말 많은 노드들이 있어요. 2025년 현재 400개가 넘는데, 하지만 실무에서 80% 작업들은 10개 정도의 핵심 노드로 해결이 됩니다. 오늘 배울 필수 액션 노드들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edit field, 데이터 변환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는 HTTP request, 외부 연동의 핵심이고요. 세 번째로는 code,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고요. AI transform, 2025년의 신기능이죠. AI 기반 변환을 해주고, 다섯 번째로는 오픈AI, 그래서 AI의 활용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if, 조건부를 처리해주고, 다음으로 date and time, 날짜를 처리해주는 그런 노드들을 각각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건 edit field 노드예요. 예전에는 set 노드라고 불렸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노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edit field를 언제 사용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필드를 제거하거나 계산 결과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문의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홍길동이고 생년월일이 1980이다. 이렇게 고객 데이터가 전송이 됐고 우리에게 홍길동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데이터를 변환을 해보는 거예요. set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set 노드를 추가해 주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는 full name, 전체 네임이죠. 전체 네임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성과 이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합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 이름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 주고 이름도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은 홍길동이라고 풀네임이 저장이 되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 나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age를 입력을 해주고 생년월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2025 빼기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2025에서 우리의 생년월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2025에서 1980 빼고 현재 나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execute 스텝을 진행을 해보면 네임으로는 홍길동 그리고 나이로는 45가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완전히 바뀌었죠. edit field 노드는 정말 자주 쓰이는 노드예요. 거의 모든 워크플로우에 하나씩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코드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정말 강력해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노드이기 때문인데 코딩을 모르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실습을 위해 탭을 눌러서 코드, 보시면 코드 노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 보시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once for all 아이템은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노드고요. run once for each 아이템은 각 데이터를 개별로 처리하는 모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run once for 아이템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고객 문의로 이메일을 한번 추출해 본다고 해보고 이렇게 이메일을 전송해 주도록 했습니다. 돌아와서 제 폼을 코드로 입력을 해줄 거고요. 이 코드에서 이메일만 추출해 보도록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코드를 가져왔고요. 코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위에서 입력 데이터 전체를 가져오고 각 아이템을 처리해서 이메일에서 도메인을 추출하는 코드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성,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그리고 언제 제출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가져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메일에서 도메인을 추출하고 지메일인 것까지 확인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노드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거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다른 노드로 해결하기 어려운 로직, 그리고 데이터 검증하고 정제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코드를 만드는 건 이미 챗GPT나 제미나이,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이 코드를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코딩을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AI 황금 시대의 필수 도구 AI 자동화도 배우고 주식 자동화를 함께 배우는 마스터 클래스를 지금 꼭 확인하세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N8N 주식 자동화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캔슬림, 워렌 버핏, 터틀 트레이딩 등 검증된 투자 전략을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모두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손실 없는 투자, 이성적인 판단에서 투자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 자동화는 제미나이, 한국투자증권, 퍼플렉시티 등등의 툴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는 2025년의 혁신적인 기능인데 AI 트랜스폼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정말 놀라워요. 코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자연어로 설명만 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AI 트랜스폼의 특징은 자연어로 변환 로직을 설명할 수 있고 워크플로우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이해하고 실시간 코드 생성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도 복잡한 변환이 가능하죠. 실습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노드는 N8N 클라우드 플랜에서 제공되는 노드이기 때문에 셀프 호스팅, 즉 무료로 사용하거나 커뮤니티로 활용하시는 부분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챗GPT, 클라우드, 제미나이 같은 노드를 활용을 해볼 건데 저희는 이 중에서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에 들어왔고요. 클라우드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인 오퍼스 4를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래 목적에 맞는 N8N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목적에 이렇게 구매 금액에 따라 고객을 VIP, 골드, 실버, 브론즈로 분류해줘 이런 내용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바로 진행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가져오면 코드를 복사해서 N8N으로 넘으신 다음에 코드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새로운 코드에다가 입력을 해줄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커스텀 그레이드로 결과를 가져왔고 그레이드 디테일로 대한 결과들도 쭉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고객의 데이터를 잘 분류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HTTP Request 노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모두 웹 서비스와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HTTP Request를 할 수 있는 것들의 첫 번째로는 외부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세 번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웹훅으로 또 전송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실습으로 날씨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눌러서 HTTP Request 노드를 가져와 주고요. 메소드는 get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URL을 입력을 해주는데 이 URL은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URL이에요. 그래서 query 파라미터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날씨에서도 어떤 지역인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라미터를 전송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Q 서울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uthorization fail이라고 나오는데 앱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픈웨더 웹이라는 서비스에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인인을 진행을 해줍니다. create account로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입이 되시면은 API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이메일로 꼭 이 벌티 파일을 체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API 키에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API 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를 복사해 주시고 다시 N8N에 넘어와서 app id unit 그리고 lang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는 metric 랭귀지는 코리아로 입력을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도 앱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앱 아이디에 여러분들의 API 키를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쿼리와 앱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날씨 정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앱 아이디가 API 키가 발급이 되고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바로 안 되신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서울의 온도, 습도, 날씨 상태까지 모든 정보가 들어오죠. HTTP 리퀘스트를 활용할 때는 이 API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앱 문서를 보시면은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인증 방법을 정확히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가장 핫한 노드인 오픈AI 노드인데 챗GPT, 달리, 위스퍼 등 모든 오픈AI 서비스를 n8n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GPT도 지원을 하고 펑션 콜링도 지원을 하고 스트리밍 응답, 또 이미지 분석 및 생성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고객 문의 자동 분류라는 과정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눌러서 오픈AI 보시면은 오픈AI 노드가 있습니다. 오픈AI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텍스트 액션에서 메시지 모델로 챗GPT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dential to Connect with로 오픈AI를 연동을 해주시는데 오픈AI 연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픈AI 플랫폼에 들어와 주시고요. 세팅에 들어와서 세팅에 들어오신 다음에 API 키를 여기서 Create New Secret 키로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키를 복사하신 다음에 n8n에 넘어와서 Create Credential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API 키를 복사 붙여넣기 넣으시고 Save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자, 이 메시지에 프롬프트가 있는데 유저가 아니고 일단 시스템으로 바꿔주고 시스템에 고객 문의를 기술 문의, 결제 문의, 기타로 분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add 메시지에 유저 메시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챗GPT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지침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고 유저 메시지에 우리가 보낼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유저 메시지로 앱 실행이 안 되고 자꾸 튕겨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메시지가 전송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델은 굉장히 많은 GPT의 모델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최신 기본적인 모델인 O3를 활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ecute 스텝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어시스턴트가 기술 문의라고 분류를 해서 답장을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분류를 했죠. 분류된 문의에 대해 자동으로 답변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그대로 복사해 주고요. 여기로 이어줍니다. 클릭을 해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는데요. 자, 문의 유형과 문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 유형은 기술 문의 입력을 해주고 문의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 전에 이 유저 메시지는 일단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탭 누르고 set 노드를 추가해 주고요. 이 set 노드에 메시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저의 메시지를 가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연결을 진행해 줍니다. 당연히 add 메시지에 트리거 매뉴얼리 이렇게 이어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면은 이 메시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롬프트에 edit 필드의 메시지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요. 자, 메시지 두 번째에도 입력을 해줄 건데 분류를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세 번째에 들어와서 이 문의 유형과 문의 내용을 edit 필드에서 그대로 가져와주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의 메시지가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도움이 되는 답변이 생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고객 서비스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f 노드를 알아볼 건데요. 프로그래밍의 기본인 조건문을 n8n에서 구현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if 노드를 할 수 있는 것들로는 데이터를 검증하고 워크플로우를 분기하고 예외 처리를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구매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의 VIP 고객에 특별한 처리를 진행하는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눌러서 if 해보시면 이 if 노드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if 노드에 컨디션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set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게요. 자, purchase amount에 여기서 value를 만들어주고 넘버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urchase amount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요. 이 데이터를 if 노드와 연결해줬습니다. 자, if 노드에 value1에 이 purchase amount가 operation 조건에 이 넘버가 어떤 것보다 클 때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is greater than 이렇게 10만을 넣어줬고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true와 false 두 가지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입력했었던 데이터는 지금 90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10만보다 커서 true로 나간 걸 볼 수가 있죠. 조건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rue 경로는 VIP 고객을 처리가 되는 거고 false인 경로는 일반 고객으로 처리가 되겠죠. 오늘 배운 노드들을 모두 조합해서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눌러서 폼 트리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폼 트리거를 가져와 주고 on new n8n 폼 트리거 만들어 주고요. 폼 타이틀로는 고객 문의 접수를 만들어 줍니다.
from element로는 첫 번째로는 고객 이름, 고객명이죠. add form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메일, element 타입은 이메일. 다음으로 문의 유형, 여기서는 드롭다운 리스트, 기술 문의, 결제 문의, 그리고 기타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 내용까지 입력을 해주고 execute step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최재훈 이메일 결제 문의 자동으로 결제가 됐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고요.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픈 AI 노드를 추가해 주고 메시지 모델 추가해 주고 모델은 O3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O3 모델. 여기서 먼저 유저를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줬고 인쿼리 타입하고 긴급도 그리고 감정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add 메시지로 이제 유저 메시지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고객명 그리고 이메일, 문의 유형 그리고 문의 내용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고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output content as JSON을 활성화해 줍니다. 다시 진행을 해주고 그러면 이 컨텐츠가 JSON 형식으로 분리가 돼서 다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드를 추가해주고 if 추가해줍니다. 아까 이제 분리가 된 걸로 잘 우리가 매핑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긴급도를 나눠주도록 할 거예요. 스위치 노드를 사용을 해주고요. 이 스위치 노드에서 이 긴급도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이 데이터가 넘버죠. 긴급도가 8 이상일 때 is greater than equal to 8. 그러니까 rename output으로 여기는 이제 즉시 처리 그 다음에 add routing 룰로 조건을 추가해 줍니다.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여기는 넘버에서 is greater than equal to 7 이하일 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rename output으로 여기는 일반 처리 설정을 해줍니다. execute 스텝을 진행을 해보면은 여기는 7점이기 때문에 일반 처리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일반 처리에서 마찬가지로 오픈 AI 노드 추가해주고 여기서 메시지 모델 추가해줘서 마찬가지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익스프레션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고 이렇게 지침 프롬프트가 쭉 들어와 있고요. 여기다가 유저 메시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유저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는데 모델도 O3로 설정을 해주고 유저 메시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해줘야 돼요. execute 스텝에서 홍길동 이메일 결제 문의 내용 입력을 해주고 제가 AI 모델이 분석을 해서 일반 처리로 넘어가게 되고 메시지를 이제 보내줘야겠죠. 근데 아직 유저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잠시 중지를 해주고 들어와서 입력을 해줍니다. 유저 메시지에 익스프레션을 입력을 해주고 자동 결제가 되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이런 거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데이터를 고객명 또 추가해줘서 이메일도 추가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유저 메시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문의 내용 이런 식으로 다 매핑을 해주는 게 좋아요. 명 이메일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 테스트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AI가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님 이런 문의 답변을 만들어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샌드 메일로 이메일까지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샌드 메일 노드를 추가를 해줘서 여기서 이메일을 또 추가할 수가 있겠고 저는 Gmail 노드로 샌드 메시지에서 보낼 사람 그리고 문의 제목이죠. 문의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컨텐츠 네임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execute 스텝을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자, 그럼 메일이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홍길동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메일이 발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문의를 접수를 했을 때 AI가 긴급도를 분석을 해서 즉시 처리로 경로를 이제 분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바로 답변이 되는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중요한 성능 최적화 모니터링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에딧 필드로 필요한 필드만 유지하고 대용량 데이터는 청크 단위로 처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API 호출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 재시도를 설정을 해서 요청 제한 고려한 딜레이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노드를 추가해 보시면 세팅에서 retry on fail에서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노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건문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 높은 조건을 먼저 배치하고 복잡한 조건은 단순한 조건들로 분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인데 디버그 헬퍼 노드를 활용을 해서 중요한 지점에 디버그 노드를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노드 사이에서 디버그 헬퍼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디버그 헬퍼를 보시면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러 처리인데 각 노드에 에러 처리 경로를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패 시 알림 및 로그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에러 보시면 이 스탑 앤 에러가 있고 에러 트리거가 있는데 이 에러 트리거는 우리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메일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메시지를 발생하게 도와주는 트리거고요. 스탑 앤 에러를 추가해 주시면은 에러가 발생한 내용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능 측정인데 실행시간 모니터링과 메모리 사용량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면은 테스트 검증이 마무리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노드들을 조합해서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초급 단계는 edit field와 if 노드로 데이터 분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중급 단계로는 HTTP 리퀘스트와 오픈AI로 뉴스 요약 봇 그리고 고급 단계로는 전체 노드 조합으로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그런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액션 노드를 통해서 복습 꼭 진행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